2017년 6월 2일 아침 18살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 제리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조금 더 정신을 차리자 그는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고 바지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 있으며 알몸의 남자가 자신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제리는 즉시 침대에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이 낯선 방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 역시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몇 초 만에 제리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제리는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남자는 방어할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건장한 백인 남성과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왜소한 아시아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리를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을 포함해 누구도 이 치명적인 오해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강간 사건 중 하나를 폭로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 방은 사실 200건 이상의 범죄가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비한 약물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30초만 시간을 내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 팀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흥미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여러분의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프린세스 거리, 프린세스 스트리트는 영국 맨체스터 도심에 위치한 주요 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거리는 프로스트리트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먹스리, 포틀랜드 유이 거리를 지나며 결국 A314 도로와 합류합니다. 도심에 위치한 만큼 프린세스 거리는 좀처럼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이 거리에는 맨체스터에서 가장 유명한 두 장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과 즉 랑카이 나무, 툭 랑체이. 이곳은 팩토리와 아우스브루브라 같은 유명한 나이트클럽들이 모여있는 활기찬 중심지로 도시 내 대학들과 가까워 학생들이 거주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레인하르드 시나가는 팩토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3년 2월 19일 인도네시아 잠비시에서 태어났지만 서자바 웨스트자바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행가로 일하다가 이후 파뮤 생산 분야로 전환한 사업가였습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 대학교 공학부에서 건축학 학사를 마친 시나가는 유학생 신분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2007년 8월 맨체스터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2009년 도시계획 석사, 2011년 사회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리즈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밟기 전까지 3개의 학사 학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시나가의 박사 논문 제목은 맨체스터의 남아시아 출신, 동성애 및 양성애 남성 간의 섹슈얼리티와 일상적 초국가주의 Sexuality and Everyday Transnationalism Among Gay and Bisexual South Asian Men in Manchester 였으나 2016년 8월 제출 후 승인받지 못해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에 시나가는 작고 왜소한 체격의 아시아 청년으로 학업과 연구에 열심인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낯선 유럽 환경에서 약점으로 보일 법한 그의 외모가 오히려 시나가에게 최고의 사냥 도구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나가는 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바 근처에서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말투로 접근해 집에 와서 전화를 충전하겠냐고 제안하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작은 체구와 무해해 보이는 모습에 방심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시나가는 자신을 지식인이라며 자랑하기 좋아했고 교회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포쉬 스파이스라 부르며 스파이스 걸스 멤버였던 빅토리아 베컴의 별칭을 따왔습니다. 날씬한 몸매와 작은 키를 가진 그는
무해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시나가가 자주 웃으며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시나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밤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화를 나누며 상대의 경계심을 낮춘 뒤 약물이 섞인 술을 권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모든 것이 시나가의 뜻대로 흘러갔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그는 피해자를 학대하는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화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사진과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화기, 벨트 같은 피해자의 물건을 수집해 기념품으로 삼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시나가가 전화 충전을 돕고 택시를 부르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화 중 시나가는 항상 솔직하고 진취적인 학구파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 음료를 마신 후 그 남자는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들처럼 5분 만에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나가의 공격은 익숙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피해자들은 낯선 방에서 깨어났고 시나가는 그들이 길에서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친절하게 데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말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전화도 잃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나중에 경찰에 의해 시나가의 집에서 범죄의 전리품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밤에 2번 깼다고 했습니다. 처음은 불편함 때문이었고 다음은 팔이 저려서였는데 그제야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체격이 큰 남성들조차 깨어났을 때 극도로 피곤하고 나른한 상태였으며 대개 옷을 입지 않은 채였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GHB라는 강력한 약물을 사용했는데 이 약물은 소량만으로도 피해자를 완전히 의식 잃게 만들어 그의 잔혹한 행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GHB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맞습니다. 이는 몇 년 전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정준영의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된 마취제입니다. 이 약물은 피해자를 의식 잃게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나가의 피해자들은 깨어난 후 몸의 불편함과 낯선 환경에 의혹만 가졌을 뿐 자신이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나가는 늘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아파트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술에 취한 후 기억을 잃고 시나가의 속임수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나가는 이를 이용해 그들을 위로하고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일 오전 6시 맨체스터 도심의 한 바에서 친구를 잃은 18살 청년 제리가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제리는 시나가의 주의를 끌었고 시나가는 그에게 다가가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집에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2017년 6월 2일 오전 6시 맨체스터 도심의 한 배에서 친구를 잃은 18살 청년 제리가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제리는 시나가의 주의를 끌었고 시나가는 그에게 다가가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집에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이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리는 시나가가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럭비 선수이자 이성애자인 제리는 남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이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리는 시나가가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럭비 선수이자 이성애자인 제리는 남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반항하며 시나가를 때렸습니다. 체격 차이로 인해 시나가는 심하게 맞았습니다. 제리는 이후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작고 순해 보이는 시나가를 피해자로 착각해 제리를 수갑으로 채웠고 시나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반항하며 시나가를 때렸습니다. 체격 차이로 인해 시나가는 심하게 맞았습니다. 제리는 이후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작고 순해 보이는 시나가를 피해자로 착각해 제리를 수갑으로 채웠고 시나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리가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당시 경찰은 눈앞의 상황만 믿었습니다. 제리는 멀쩡했고 시나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냐?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시나가는 경찰을 속이려 했고 자신의 전화기를 돌려달라며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불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행동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시나가의 전화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시나가의 전화기를 열자 그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시나가가 의식을 잃은 남성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담은 수많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나가는 경찰을 속이려 했고 자신의 전화기를 돌려달라며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불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행동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시나가의 전화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시나가의 전화기를 열자 그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시나가가 의식을 잃은 남성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담은 수많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800개 이상의 영상이 담긴 2대의 전화기를 압수했는데 그 용량은 3.29TB로 DVD 250장 또는 사진 3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레이나르드 시나가가 피해자들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음란 행위와 강간을 저지르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불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행동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시나가의 전화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시나가의 전화기를 열자 그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시나가가 의식을 잃은 남성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담은 수많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800개 이상의 영상이 담긴 2대의 전화기를 압수했는데 그 용량은 3.29TB로 DVD 250장 또는 사진 3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레이나르드 시나가가 피해자들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음란 행위와 강간을 저지르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위해 당국은 이 영상 데이터를 활용했고 시나가가 보관한 신분증,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정보 등 물리적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800개 이상의 영상이 담긴 2대의 전화기를 압수했는데 그 용량은 3.29TB로 DVD 250장 또는 사진 3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레인하르드 시나가가 피해자들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음란 행위와 강간을 저지르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위해 당국은 이 영상 데이터를 활용했고 시나가가 보관한 신분증,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정보 등 물리적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에서 100건 이상의 공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70명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시나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국에 연락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건을 명확히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 당국은 이 영상 데이터를 활용했고 시나가가 보관한 신분증,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정보 등 물리적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에서 100건 이상의 공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70명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신하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국에 연락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건을 명확히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 당국은 이 영상 데이터를 활용했고 신하가가 보관한 신분증,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정보 등 물리적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에서 100건 이상의 공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70명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신하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국에 연락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건을 명확히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신하가는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 문제로 인해 경찰과 협력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48명의 피해자만이 법정에서 신하가와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에서 100건 이상의 공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70명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신하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국에 연락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건을 명확히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신하가는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 문제로 인해 경찰과 협력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48명의 피해자만이 법정에서 신하가와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신하가는 매우 침착했고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거쳐간 모든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재미로 침대에서 장난친 것뿐이다라며 피해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영상 내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가장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현재 경찰은 신하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당국에 연락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건을 명확히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신하가는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 문제로 인해 경찰과 협력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48명의 피해자만이 법정에서 신하가와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신하가는 매우 침착했고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거쳐간 모든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재미로 침대에서 장난친 것뿐이다라며 피해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영상 내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가장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영상에서 모두 눈을 감고 있는 이유를 묻자 신하가는 태연하게 그들이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신하가의 변명은 점점 터무니없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48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청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은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하가의 집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곧이어 신하가는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 문제로 인해 경찰과 협력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48명의 피해자만이 법정에서 신하가와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신하가는 매우 침착했고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거쳐간 모든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재미로 침대에서 장난친 것뿐이다라며 피해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영상 내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가장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영상에서 모두 눈을 감고 있는 이유를 묻자 신하가는 태연하게
그들이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나가의 변명은 점점 터무니없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48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청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은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나가의 집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모욕당하는 장면을 다시 봐야 했던 경험은 고통스럽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영상에서 피해자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시나가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됨을 보여줬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 문제로 인해 경찰과 협력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48명의 피해자만이 법정에서 시나가와 대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시나가는 매우 침착했고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거쳐간 모든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재미로 침대에서 장난친 것뿐이다라며 피해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영상 내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가장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영상에서 모두 눈을 감고 있는 이유를 묻자 시나가는 태연하게 그들이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나가의 변명은 점점 터무니없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48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청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영상에서 모두 눈을 감고 있는 이유를 묻자 시나가는 태연하게 그들이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나가의 변명은 점점 터무니없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48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청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은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나가의 집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모욕당하는 장면을 다시 봐야 했던 경험은 고통스럽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영상에서 피해자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시나가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됨을 보여줬습니다. 시나가가 잠을 가장했다고 말한 48명 중 첫 번째 피해자는 2015년 22살이었던 토니였습니다. 당시 그는 클럽에서 술을 과음한 뒤 깨어났을 때 이미 시나가의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서 구토물이 나오는 불쾌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시나가에게 자신을 집으로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시나가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지만 당시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맨체스터는 마법의 도시, 동성애 로맨스의 도시다. 내 비밀 독약을 한 모금 마셔봐. 너를 사랑에 빠지게 할 거야. 사건이 폭로된 후에야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읽히며 소름 끼치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은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나가의 집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모욕당하는 장면을 다시 봐야 했던 경험은 고통스럽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영상에서 피해자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시나가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됨을 보여줬습니다. 시나가가 잠을 가장했다고 말한 48명 중 첫 번째 피해자는 2015년 22살이었던 토니였습니다. 당시 그는 클럽에서 술을 과음한 뒤 깨어났을 때 이미 시나가의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서 구토물이 나오는 불쾌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시나가에게 자신을 집으로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시나가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지만 당시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맨체스터는 마법의 도시, 동성애 로맨스의 도시다. 내 비밀 독약을 한 모금 마셔봐.
너를 사랑에 빠지게 할 거야. 사건이 폭로된 후에야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읽히며 소름 끼치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시나가는 GHB라는 마취제를 구입했습니다. 이 약물은 무색, 무취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과 구토감을 유발하며 주로 마취제로 사용됩니다. 일부 피해자는 8시간 동안 고통받았고 깨어난 후 다시 기절하도록 맞기도 했습니다. 시나가를 고소한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동성애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피해자들은 맨체스터에 거주 중이었으며 사건 당시 26명이 여전히 학생이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여자친구를 클럽 Fervent, 현재 Feet Manchester로 이름 변경된 클럽 밖에서 기다리던 중 왜소한 아시아 남성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 초대받았고 투명한 액체를 마신 후 그 뒤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 내내 시나가는 침착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교활하고 타락한 인물로 묘사하며 그의 범죄 행위가 2015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시나가가 영국 사법 역사상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학대한 인물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엄마가 곁에 없었다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그가 나를 도왔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맹세코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나가를 괴물로 묘사하며 그 끔찍한 학대를 겪은 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다른 일부는 공황 발작이나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시나가의 학대 피해자가 된 심리적 압박과 트라우마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례의 개별 재판 동안 시나가는 전혀 반성이나 후회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인한 본성을 숨겼습니다. 수잔 고다드 판사는 시나가가 친절한 척했지만 실은 혐오스러운 변태 악마의 화신이라고 평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대부분 이성애자인 피해자들이 그가 만든 환상적인 육체 게임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론은 맨체스터에서 열린 4차례 재판의 배심원들에 의해 완전히 기각되었습니다. 4차례 재판은 다음과 같은 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3명 피해자,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12명 피해자,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10명 피해자, 2019년 12월 12일부터 13명 피해자. 총 48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시나가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공격한 최소 206명의 피해자 중 일부였습니다. 3년간의 재판 끝에 시나가는 159건의 성범죄 혐의로 유죄가 선고받았으며 그중 136건이 강간죄였습니다. 그는 88년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77세가 되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남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자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시나가는 인도네시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일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지만 영국은 오래전에 사형을 폐지했기에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시나가의 어머니는 단 한 번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며 가족 모두 기독교 신자라며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레이나르드 시나가의 아버지 시분 시나가 애시분 시나가는 가족이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들이 저지른 일에 비해 선고가 적절하다고 받아들이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나가는 자신이 100% 동성애자라고 말했지만 가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와서야 그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잘못된 길을 택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신하가의 범죄가 폭로된 후 리즈 대학교는 그를 퇴학시켰습니다. 그의 가족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를 국가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현재 신하가는 4년째 수감 중이며 가석방을 검토받으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악인의 과거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하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영국에서도 자주 교회에 다녔습니다. 신하가의 친구들은 그가 교회에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그가 매우 인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대학 시절 동료들도 신하가가 매우 똑똑하고 유쾌하며 배려심이 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성애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신하가는 영국으로 이주한 후에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항상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만큼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도착한 후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 더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본성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 눈에는 신하가가 신비로운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는 좀처럼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방에 들이지 않았고 주말이나 휴일에 자주 사라지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침대에서 잠든 남성들의 사진을 살짝 보여주며 자랑하거나 원래 완벽히 이성애자인 남성들을 어떻게 자신의 연인이 되게 설득했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4개의 대학 학위를 가진 학자처럼 생긴 아시아 청년이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 당국은 남성으로부터의 긴급 전화와 사건 신고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여성의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성들에게 늦은 밤 혼자 걷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남성의 안전은 종종 간과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녀 모두 외출 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하가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여건이 좋았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신하가의 행동은 개인적인 인격의 타락과 왜곡된 인식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일수록 부모가 아이를 어릴 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교육하는데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신하가의 진짜 범죄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란에서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도 긴장감 넘치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흥미진진한 전개를 좋아한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콘텐츠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